오늘은 일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책이에요. 이진우 교수님은 연세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요.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과 전임 강사로도 계시다가 계명대학교, 대구의 계명대학교가 있죠. 거기에 철학과 교수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고 지금은 한국 니체학과 회장입니다. 요즘에 니체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뭐 AI나 디지털로 인해서 조금 가벼워지다 보니까 철학 쪽의 책들이 근데 조금 너무 어렵지 않게, 예, 조금 쉬운 버전으로 약간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쉬운 버전으로 니체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책들이 유행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한국 니체학과 회장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에도 니체 철학 최고의 권위자. 일반 사람들도 니체에 관련된 책들을 또 내기도 하는데 니체 쪽에 완전히 이제 권위자시네요. 아마 예상하듯이 일이 사라지는 이유는 AI, AI가 여전히 화두고 뭐 AI에 관련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유발 하라리의 책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책들도 가끔씩 독서 토론에서 선정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분이 니체 철학 권위자시니까 그렇다고 니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좀 적절하게 이 책은 일이 사라진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발 하라리의 책들, 넥서스나 이런 것도 읽었지만 이 이후에 우리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까, 디스토피아가 될까, 뭐 그런 유의 토론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이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정말 일이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AI로 인해서 우리가 막 모든 게 자동화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뭐 문제가 있어서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나 뭐 우리가 해고당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진짜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모두 사라지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간의 그런 존재 이유를 좀 철학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에 이 책도 토로 도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자리가 빼앗긴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디스토피아나 유토피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진짜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일자리의 위협을 넘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그 일이란 무엇인가, 약간 존재적으로 조금 더 탐구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우리 미래를, 인간의 의미, 일의 의미, 이런 걸 좀 탐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놨을 때, 막상 내일이 빼앗겨도, 그냥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가 또 올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존재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토론을 해보면 좋은 책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일이 사라진 시대에,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사라지고 뭐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실제로 빼앗긴 게 아니라 참여 의식과 자신이 중요하다는 감각을 빼앗긴 것일지도 모른다. 우린 보여지는 일자리, 어떤 생존, 이제 요것만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거보다 더 존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감각. 우리가 어떤 일에는 우리가 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무급일 수도 있고 유급일 수도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내가 기여하고 또 중요하다는 그런 감각을 얻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빼앗긴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쓸모죠. 그거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을 때 이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북클럽에도 교수 출신이지만 이제 파이어를 하셨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이어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미 파이어라는 게 또 유행이래요. 출판 이제 인들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1인 출판사 대표님이 블로그인지 브론즈인지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분도 교사인지 교수인지 아무튼 파이어를 하셔가지고 23년 정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파이어를 하시고 지금은 휴직을 하고 남편하고 1년 정도 이렇게 세계 여행 중이래요. 근데 세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자기는 파이어를 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글도 자기가 투자를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글을 계속 올리시면서 이제 출간을 목적으로 세미 파이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파이어 하면 50억, 100억 굉장히 큰 금액이 정도 돼야 파이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10억, 6억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내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걸로 배당이든지 여러 가지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만 마련해도 이제 파이어라는 약간 그런 게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파이어를 하면 뭐 세계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갔다 올 수 있고 갔다 와서 어떤 형태로든 파이어를 할 수 있으면 작은 규모라도 굳이 힘들게 책을 쓰거나 꼭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또 이렇게 글을 써놓고 또 이렇게 출간을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노력과 여기에 에너지를 들일까요? 우리 지금 그 비즈니스에 들어오신 분도 사실은 파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업 투자로도 살아가실 수 있는데 단단 북클럽도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단단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분도 새로운 목적을 이제 발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뭔가 수익이 또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인문학적인 거죠. 나중에 장학재단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돈이나 지금 안전이 보장이 뭔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쉬는 건 잠깐이죠. 우리가 너무 이게 찌들려서 있기 때문에 번아웃 되기 때문에 이제 쉼이 필요한 건데 어느 정도 그게 채워지면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그 상위에 있는 레벨에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이 세상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뭔가 이제 이런 어떤 그것이 더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급보다 이 감각이 상실되는 게 AI 이후에 일자리가 다 사라졌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린 파이어 빨리 하고 싶고, 뭐, 놀고 먹을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내 거, 나만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노예라는 어떤 그 표현을 써요. AI로 인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만 산업시대부터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많은 자유를 얻고 있잖아요.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고 AI는 정말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동화되면 정말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이 진짜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할 일이 AI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예요, 자유. 근데 저자는 자유로운 노예가 될 위험에 처했다라고 얘기해요. 자유로운데 되게 모순적이죠? 자유로운데 노예인 거예요. 자유로운 노예. 노예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자유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노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한나 아렌트 나치 시대의 어떤 그런 이제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그 우리에게 좀 잘 인지가 돼 있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말도 인용이 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아시죠? 전체주의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전체주의가 사람들이 악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나쁘고 악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고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세계를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이 전체주의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이 악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 사유의 결핍과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제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데 AI와 디지털 안에서 이제 알고리즘에 갇힌 굉장히 그런 수동적인 소비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유하고 결정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이게 있죠. 어느 순간은 이게 편하고 하다 보면 이제 뇌가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이 기계가 제공하는 편리함, 오락, 쾌락, 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를 조금씩 밟아가는 그런 위험성.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진 자리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자칫하면 자유로운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사유하지 않고 스스로 사유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토론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점차 자동화되고 편리해져 갈 수 있는 뭐 우리 시대에 다 완전하게 그게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어느 시점의 미래 안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사유하고 결정하고 토론하고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런 세상이 와도 이미 나는 다 상상을 했고 나는 준비돼 있고 내가 여기에는 내 거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노예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각자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니체와 관련돼서 또 부분 가끔씩 언급을 해요. 이 AI 시대의 또 유일한 그 답 중에 하나는 자기 극복이다. 니체가 아마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초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버맨신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 초인은 그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자기 극복의 그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 노래도 유행하고 했는데 사실 이 아모르 파티가 우리는 뭐 운명에 대한 사랑, 내 운명이니까 즐기며 살자 정도로 되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쾌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운명 안에는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막 고통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뭐 아픔이든 고통이든 뭐 즐거움이든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모르 파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초인과도 연결이 돼 있죠. 이런 문장도 언급을 합니다. 인간이, 니체는 인간이 지나치게 안정과 편안함만 추구하면 위대함을 상실한다고 예언했다. 완전히 자동화된 사회 역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겠지만 정신적으로 깊이 쇠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니체의 어떤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 자동화되면서 풍요롭고 편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전과 편안함만 추구하면 우리의 위대함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깊이 쇠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편리한 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지금까지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렇게 진보해 왔지만, 우리가 뭐 걷는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하루에 몇십 킬로씩 걸어야만 생존을 했는데, 이제 걷지 않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 많은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걸 좀 잃어버렸죠. 편리한 뭐 기술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AI는 이제 완전 정점을 찍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일의 종말, 월급의 종말, 뭐 일자리의 종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 극복해가면서 그런 고통을 극복해가면서 성장하고 내 자신을 극복해가는 그 안에서 어떤 성장의 쾌락이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잖아요. 에세이를 써야 될 시간이면 부제가 내 삶을 쓰는 희열인데 AI가 진짜 저는 그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제를 그렇게 다룬 거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편리하게 써주는 그런 글은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때로는 자신을 직면하면서 희로애락, 뭐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감정이 있는데 AI가 다 써주면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깊이 있게
그 극과 극으로 가는 글을 쓰면서 이거를 못 느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고 우리가 뭐 책 한 권을 쓰면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또 그런 희열도 있었고 애도 느끼고 막 이 안에서 이 한 권을 마무리했을 때 그 뿌듯함, 성취감. 어쩌면 이 안에서 내 자신을 극복해가고 막그 때로는 고통스럽고 즐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얻으면서 한 단계 성장해가고 내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성장해 가잖아요. 글쓰기라는 게. 또 책 한 권을 마무리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이걸 못하는 거죠. 책쓰기라면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를 정복해 갈 때에 그 과정이 있는데 AI에게 다 맡겨주면 그 자기 극복의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를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파이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일을 하거나 또 책을 쓴다거나 내가 뭔가 또 어떤 내 성장을 위해 뭔가를 하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 성장,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극복을 해가면서 내 자신이 한 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 그게 있어야 뭔가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책을 읽고 뭔가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제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돈을 거기에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정이 생길까? 이제 그런 생각을 최근에도 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그냥 파이어가 목적이야. 뭔가 어떤 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그걸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어떤 고민, 그것까지 가야 정말 이제 완성된 뭔가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어떤 그 유발 하라리나 이제 또 다른 AI 책과 다른 좀 철학적 고민을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조금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은 토론해보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AI로 인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AI 이후의 시대를 존재론적으로도 준비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